안녕하십니까. 족밥 레이싱팀 메인 드라이버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족밥 슬리프킷 2차 테스트를 하러 인제에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앞뒤 차고를 적절한 비율로 조금씩 더 낮춰야 할 상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이고 또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도 이제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외기온이 15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미 터보차의 베스트랩은 물 건너간 날씨지만 이미 11세션째 사용하고 있는 서포지 타이어가 아직 뜯기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순정 쇼바 대비 족밥 슬리프킷이 땅을 덜 파고 또 타이어에 주는 데미지가 줄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냉간시 코스인 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냉간시 순정 벨로스타인의 이제 5번 코너, 8번 코너, 10번 코너가 얼마나 무서운 코너인지는 순정 벨로스타인을 ESC 5%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차는 인제 스피디움 1분 45초대를 찍는 700마력이 육박하는 맥라렌 675LT입니다. 그런데 냉간시에 더 불리한 벨로스타인이 맥라렌을 코너마다 똥침 놓으면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몇몇 코너에서 휘청거리는 675LT를 보시면 분명 맥라렌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정 대비 차고가 내려가서 스트로크가 짧아졌지만 스프링 강해진 만큼 실용 구간에서 유효 스트로크가 더 확보된 효과로 리어가 굉장히 불안했던 구간들에서 냉간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의 한계치가 높아져서 이제 마지막 헤어핀, 즉 17번 코너에서 3단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풋브레이크를 쳐도 전륜 풀 스트로크에 의한 푸시 언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정 서스펜션 시스템에서는 현재 장착 중인 페로도 DS 1.11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제 좀 더 유값이 높은 강한 패드를 사용하면서 변속 횟수를 줄이고 변속 로스를 줄이는 그런 작업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동 한계치 자체가 낮은 순정 서스펜션에 무작정 강한 패드만 고집하는 원메이크 레이스와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맥라렌 675LT가 날아갈 정도로 3분의 1 출력 정도밖에 안 가진 그런 벨로스타인이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족밥 슬리프킷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족밥 슬리프킷의 성과는 인제 기준 4번 탈출, 5, 6번 코너, 17번 코너 탈출 이 세 군데 코너에서의 움직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주행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중요한 점들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4번 코너 탈출이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3단으로 진입한 그래프입니다. 매니 그래프, 즉 횡가속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 아래 종가속이 리니어하게 오르면서 2단 진입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이제 CK인 구간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2단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프입니다. CK인 3단보다는 2단으로 진입해서 큐얼컷을 맞더라도 막바지 가서 3단으로 변속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리키는 곳이 이제 17번 탈출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역시 3단 진입 3단 탈출입니다. 횡저항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땅파기 없이 효율적인 가속으로 2단으로 진입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주행 테스트로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타오던 방식대로 4번, CK, 17번 코너 모두 2단으로 진입하여 한번 타보겠습니다.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면서 5번 코너 직전 최고속이 115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레이스나 내구 레이스에서 이런 땅파기는 치명적입니다. 후반부에 랩이 어마무시하게 빠질 것입니다.
CK인에서는 2단 진입이 사실상 큰 손실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땅은 파지만 하중이 빠르게 좌우로 넘어가면서 양쪽 백그립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땅 파기 손실이 헤어핀 코너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코너에서는 4번 코너와 마찬가지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2단에서 힘은 더 강하지만 그 힘 중 상당한 부분이 땅 파는데 사용이 돼버리고, 그리하여 3단으로 타는 것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변속의 타임 로스까지 발생하다 보니 3단으로 진입하는 것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스프링이 약한 순정서스에서는 이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번에는 17번 코너만 3단 진입하고 나머지는 전과 동일하게 주행해봅니다. 세션 후반부라 차도 타이어도 더 지친 상태라는 것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코너에서 클러치킥 같은 그런 동작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땅파기가 싹 사라지고 마지막 코너 직전에 최고속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17번 코너를 3단으로 진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클러치킥 동작을 언급했는데, 이 동작은 사실 17번 코너보다 4번 코너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코너든 브레이킹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만, 종감속에서 불리한 3단 진입에서 풋브레이킹만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17번 코너는 4단에서 3단으로 다운시프트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뱅크가 있어서 3단 진입이 사실 더 쉽지만, 4번 코너는 오르막 후 떨어지는 지형 구조상 사소한 브레이킹 실수에도 차가 이렇게 언더나서 밀려나 버릴 수 있습니다. 클러치킥 동작을 눈여겨보면서 이번 랩을 보겠습니다. 이번 랩은 4번 코너, CK인, 17번 코너 모두 3단 진입으로 타보았습니다. (4번) 코너에서 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클러치킥 동작으로 순간 RPM이 불안정해지고 하중이 깨지면서 이를 회두의 이용, 그리고 또 언더스티어 억제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CK인에서의 3단 진입은 출력 부족으로 한 번 떨어진 속도를 일정 수준 끌어올리지 못해 땅파기와 상관없이 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의 CK인 3단은 이로써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랩에서는 17번에서 클러치 킥 동작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랩은 4번 코너, 17번 코너는 3단 진입, CK는 2단 진입으로 타보았습니다. 클러치 킥 동작을 이용하여 다소간 코너에 세게 들어가도 의미 없이 라인이 부는 것을 방지했고 5번 코너 직전 최고 속은 120 정도로 꽤 높게 만들었습니다. 차고 조정으로 리바운드 반응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17번) 코너는 3단에서 풋브레이크 의존도를 높여 들어가도 프론트 범퍼 스타퍼를 찍지 않고요. 리어 패드를 DS 2500 정도로 올려주면 왠지 더 뛰어난 브레이크 밸런스를 보여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테스트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면 5, 6번 코너에서 움직임은 순정 대비 매우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땅을 전혀 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헤어핀에서의 브레이킹은 3단 진입이 충분할 만큼 브레이크 한계치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욕심과는 달리 2단 풀가속에서 땅 파는 현상은 스프링으로 잡는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체나 서스펜션 세팅으로 애매한 기어비를 가진 그리고 또 순간 토크가 터져나오는 벨로스타인의 두더지 습성을 잡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것은 조박 슬리브킥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애프터마켓 서스펜션도 힘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속 코너를 3단으로 진입하면 느낌상 매우 힘없고 느리게 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운전자의 착각입니다. 2단으로 땅 파는 소리를 속도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3단이 느리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인데, 특히나 순정 벨로스타인으로 저라면 명암 상설 1번, 2번, 3번, 7번 코너 무조건 3단으로 타겠습니다. 타이어 의미 없이 갖다 태우는 요란한 소리에 노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한두 번의 추가 테스트를 할 예정이지만 족밥 슬리브 킷의 방향도 이제 어느 정도 섰다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